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사회적 기업에 장애인 임금 착취 의혹에 대한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한 업체에서 임금을 주었다가 되돌려받는 행위가 2년 동안이나 이루어졌는데도 이제서야 드러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단 어느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이청조 기자입니다. 장애인 임금 착취 의혹이 제기된 카페. 2018년 춘천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세웠습니다. 이듬해 4월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때부터 9달 동안 정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도 춘천시 등 관련 기관들이 직원 인건비로만 지급한 돈이 3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상적이라면 업주는 이 지원금의 일정액을 보태 지원 급여를 줘야 하는데 오히려 직원 급여의 일부를 되돌려받으면서 사실상 인건비 부담을 지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원한 어떤 기관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기업에서 그 개인 그 급여 계좌로 전체 입금이 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비슷한 이유로 사회적 기업 인증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선 직원의 급여 일부를 되돌려받은 기업이, 철원에서도 직원에게 부당 근로를 시킨 기업이 적발되는 등 올해에만 전국의 사회적 기업 6곳이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퇴출됐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의 도덕 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하나로 꿰는 법과 정책이 없다는 점도 이런 사각지대를 키우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크게 사회적 경제라고 불리는 사업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등 사업 관리 감독 주체에 따라 이름이 제각각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와는 또 다른 사업 범주로 분류됩니다. 이런 사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만 28곳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까지 가세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관리감독에 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틈을 메울 법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 문제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보도한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청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 사흘째 지금 연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까? 네, 이번 취재는 한 통의 제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춘천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장애인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되돌려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밖으로는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내세우고선 안 보이는 곳에선 장애인들의 임금을 착취한다는 의혹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일 거라고 판단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네네. 제보자와 동료들을 곧바로 만났는데요. 이들 가운데 2명은 발달장애 1급과 3급인 장애인 2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네. 이들은 회사가 월급을 입금하면 하루 이틀 안에 급여의 일부인 40만 원 정도를 후원금 명목으로 회사에 돌려주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취재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이 법인의 통장 거래 내역을 입수해 확인해 본 결과 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오래 2년 정도 근무한 직원은 800여만 원을 반납했고 근무 기간이 짧은 나머지 직원 2명도 각각 80만 원, 40만 원 정도 돈을 회사에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같이 이 회사 대표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돌려줘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장애인 직원은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어 지난달에 네. 퇴사까지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사람의 말을 빌면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빌미로 회사 대표가 후원금을 강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보도가 나가고 장애인 직원의 가족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은 건 맞지만 그보다 일자리 하나가 중요했다라며 이번 보도로 일자리를 잃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라는 입장 전해왔습니다. 네. 장애인 일자리의 현실, 이들이 느끼는 애로사항, 그 단면을 조금이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어서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업주, 그러니까 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이죠. 뭐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네, 그 예비 사회적 기업의 대표이자 협동조합의 이사장의 답변은 좀 간단했습니다. 네. 돈을 돌려받는 건 맞다. 네. 하지만 급여 반납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일이었다. 절대 강요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 말 그대로 조합에서 운영하는 건데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책임을 분담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장애인들을 돕겠다고 만든 기업이 그들의 월급을 되돌려받는 행위, 이 정도 설명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은 취재 기간 내내 머릿속을 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또 보도를 보니까 이러한 일이 다른 사회적 기업들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사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간단히 말하면 관리 감독이 그만큼 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사회적 경제 시장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현재 전국에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만 4,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정부 부처도 너도 나도 사회적 경제를 키우겠다고 나섰고 여기에 정부 산하기관에 지방자치단체까지 뛰어들면서 지금은 정확한 관리 감독 기관을 찾기가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이번에 문제가 된 춘천의 예비 사회적 기업처럼 엉터리 회계를 공시해도 전혀 걸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한 돈, 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 4,000개가 넘는 사회적 기업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관리 대책이 빨리 수립돼야 되겠네요. 네, 취재 수고 많았습니다.